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우선 올해 수능을 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 수능이라는 이 큰 짐을 덜어낸 것에 대해서 큰 축하를 드립니다. 수능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대학 입시 과정을 거쳐서 수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1년에 한 번 이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단 한 번 있는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위터나 뭐 다른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 수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적어놓은 걸 봤을 때 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서 여러분들께 수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고자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우선 수능 결과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해드릴게요.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가족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친구들하고 뭐 아니면 뭐 타인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드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인간이라는 이 종족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재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압박감을 느끼신다면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실제로 아는 사람들 중에서 재수를 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삼수도 그렇고 사수도 그렇고 오수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가요? 심지어 대학을 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런 대학을 가서 이런 태클을 밟고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상인 것이지, 인간 한 명, 개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수능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 아니면은 뭐 재수 혹은 삼수 아니면 뭐 장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 사회, 부모님, 친구, 그리고 혹은 자기 자신이 너는 실패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 실패라는 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사실 한 문장이거든요. 나는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좋아. 이건 그냥 제 생각이죠. 나는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좋아. 이것도 그냥 생각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너는 수능을 이런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너는 실패했어 라는 것 역시 그냥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나열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실패라는 것에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에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 역시 누군가가 생각해내는 기준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자신이 생각한 성공이라는 것의 기준에 못 닿았다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공의 기준 그리고 실패의 기준에 여러분이 부합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재수 혹은 삼수 혹은 뭐 대학을 못 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시험 점수는 그냥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이 시험을 봤다는 것은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답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이 있었다는 것 역시 그냥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냥 어떤 점수,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점수가 나왔다, 이건 그냥 사실인 것이고 새가 바깥을 날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의 책상에 펜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냄비가 있어요. 이런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일부러 더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은 이 욕구는 정말로 이해합니다만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셔서 원하는 대학에 응시하고 붙으실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께도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쉽고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이제부터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고 이 행복의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그 대학과 수능에서 오는 이 버프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버프가 대학과 수능 점수 때문에 오는 이 행복감과 만족감은 유통기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현자 타임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 행복함이 유지되지가 않지? 내가 이렇게 되면 인생이 계속 쉽기만 할 줄 알았는데 왜 계속 힘든 일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날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이 수능과 대학이라는 것에 너무 크게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학 외에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면, 그것이 오늘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면, 그것이 오늘 친구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이면,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 대학이라는 것 때문에 과하게 행복해하고 이 대학이라는 것에 너무나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굉장히 긴 경험이고 대학은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는 6년이나 다니셨죠. 여러분이 현재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일 테니까 6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삶의 작은 일부분 같죠. 대부분의 경우 초등학교 6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현재 좌지우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대학 역시 인생의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학에 그리고 수능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를 해서 그것에 대해 큰 불행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큰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여러분이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자신의 행복을 정의해 나가고 자신의 행복을 경험하는 일에 집중하시면은 여러분이 더 성인이 되어가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